자, 수험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강사 홍준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은요, 개념 완성 커리큘럼,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커리큘럼이죠. 핀셋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크게는 세 가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좌의 기획 의도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만든 강의이고 어떤 것들을 좀 타겟팅하는, 무엇을 좀 원하는 강의인지, 어떤 걸 설명해 드릴 건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교재랑 강의의 구성을 보여드릴 겁니다. 핀셋 커리큘럼은 크게는 주교재가 2권입니다. 핀, 포인트, 셋, 포인트 2권이 합쳐진 커리큘럼이고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부교재가 붙어 있어요. 홍준용의 기출 워크북이라고 하는 부교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재랑 강의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영상을 보고 계신다, 이제 핀셋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능 공부 제대로 시작한다,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개념 완성 따라가면서 생명과학 1 공부해봐야지 라고 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내가 홍준용 강사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기획 의도부터 볼게요. 이 개념 완성 커리큘럼은 이 홍준용 강사의 세계관으로 입문하는 2가지 커리큘럼 중에 하나입니다. 그지? 이 핀셋, 개념 완성 커리큘럼이고요. 태겐스, 유형 공략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둘 다 필수 컬입니다. 앞으로의 문제풀이나 실전 운영 커리큘럼 따라가려면은 이 2개를 가지고 우리가 탑승을 해야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생명과학은 조금 명확하게 나뉘는 과목입니다. 어떤 게 나뉘냐면 이 소위 개념형으로 분류되는 유형과 이 추론형으로 분류되는 유형이 이 상반되게 나뉩니다. 학습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시험지마다 약간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념형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13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는 20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7문제가 이제 추론형으로 분류가 되는 걸 텐데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과탐은 2점짜리랑 3점짜리가 반반 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2점짜리 문제가 10개, 3점짜리가 10개 있거든요. 배점이 어떠냐면 과탐은 착각하면 안 돼요. 3점짜리가 더 어려운 게 아닙니다. 2점짜리보다 3점짜리가 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3점짜리가 어려우니까 2점짜리부터 풀어야지, 이게 아니야. 그 랜덤입니다. 단원별로 랜덤 배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13문제가 몇 점 배점이냐? 거의 대부분의 시험지 32점 배점입니다. 32점 배점이고요. 7문제의 추론형이 18점의 배점에 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50점 시험지가 구성이 될 텐데 아마 알고들 계실 겁니다. 이 생명과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발전했어, 변화했어. 근데 그것의 어떤 이 헤드가 뭐냐?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냐면 이 추론형이 먼저 어려워졌습니다. 추론형이 어려워진 지 꽤 오래됐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이 7문제, 이 추론형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의 생명과학 고를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유전이 빡세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태겐스가 타겟팅하는 이 영역입니다. 이 어려워진 추론형을 어떤 식으로 공략할래가 태겐스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간과합니다. 실제로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개념형도 어려워졌어요. 몇 년 전에도 어려웠던 수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학년도, 2, 3학년도에는 1,42짜리 수능들이 나왔어요. 어려운 수능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능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이 빡셌던 게 아닙니다. 요게 끌고 가요. 여기 있는 몇 개의 문제들이 확 시험지를 끌고 가면서 불수능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의 시험지, 정말 딱 작년까지의 시험지를 봤을 때는 이 개념형도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적어도 이걸로 모든 문제가 변별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시험지의 초중반부에서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시험지를 말리게끔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근데요, 요것도 조금 나눠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념형 13문제 다 똑같냐? 아니겠지. 뭐 1번 문제하고 뭐 20번 문제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단순 암기를 이제 베이스로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도 있냐면 이해나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의 이해나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1번에 있는 생물의 특성 같은 것들은 암기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항상성, 뭐 방어작용, 이런 것들은 이해나 해석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냐면 뚜렷하게 얘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암기가 빡세지는 건 아니에요. 더 지엽적인 개념들을 묻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암기는 단순히 베이스로 똑같이 정제된 이 개념들을 묻고 있습니다. 막 지엽적인 거 파고들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공부 방향도 이 암기를 막 파고할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자료 해석과 이 이해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개념 하나도 알고 있다고 수능 잘 보는 게 아니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수능에서는 교육과정에 있는 자료만 내지를 않습니다. 네가 교육과정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해석할 수 있는 처음 보는 자료들을 다수 섞어요.
이를테면 작년 수능 기출문제 자료들을 보더라도 뭐 다른 기출문제는 있거나 교육과정상에 있거나 교과서에 있거나 EBS에 있는 자료들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게 이 개념형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초중반에서 여러분들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은 늘 선반영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개념형이 어렵게 나왔어. 자료 해석이 어렵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풀어갈 이 개념형 컨텐츠들도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추론형이 어렵게 나오면 추론형이 강화가 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풀게 된 실무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에서 개념형도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아마도 이럴 겁니다. 추론형을 공부하더라도 시험지 풀다 보면 엔제 풀다 보면 막 틀리는 것들이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생명과학은 그런 과목이에요. 틀리고 나면 뭐가 필요하냐면 돌아올 곳이 필요해요. 내가 틀렸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틀린 것들을 어디에 정리하지, 어디에 이게 나와 있지라고 하는 돌아가는 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추론형에선 태겐스가 될 겁니다. 모든 전략을 정리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분명히 개념형도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내가 뭔가 자료 해석을 했는데 이상해. 나는 혈장삼톱이 낮아질 것 같아, 높아진대. 난 2차 면역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났대 라고 했을 때 돌아올 우물, 원점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이 컨텐츠, 이 개념 완성 컨텐츠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좀 주요하게 담을 거냐면, 작년보다 강화된 게 어떤 거냐면 필요하다면 더 깊이, 더 완성도 있는 개념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정의에 충실할 거지만 뭐가 조금 더 중점이 될 거냐면 구체적인, 그러니까 뭉뚱그리지 않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강의를 싹 다 다시 찍는 겁니다.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기본적인 강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강의 알맹이가 있겠죠. 개념 강의다 보니까 뭐 암기에 대한 거, 해석에 대한 거, 알맹이가 있을 겁니다. 앞뒤로 내용이 붙어요. 어떤 게 붙냐면 첫 번째로 시작할 때는 개념 가이드가 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거다. 근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능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강의하고 끝나면은 아시겠지만 복습용으로 오늘의 N줄평이 붙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개념형도 틀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상위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는 개념형이 타이트할 거니까요. N수생 대상 컨텐츠들은 작년에도 개념형이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이제 고3 현역들 대상으로도 어려운 컨텐츠들이 내려올 겁니다.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 뭔가 이제 개념을 틀렸는데 다시 강의를 싹 다 들을 수는 없어. 근데 복습은 해야겠고 어디를 틀렸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켜보면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을 거다. 이 강의가 어떤 것들이 중요한 강의인지 한 줄평, 두 줄평, 세 줄평을 남겨놓을 거기 때문에 요거 바탕으로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를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게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관련해가지고 이 개념 완성 커리큘럼이 조금 맹점 중에 하나가 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늘 뭐라고 생각했냐면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우리가 만나는 거는 어려운 자료예요. 애초에 기출에 있는 자료, 교육과정에 있는 자료면 출제하지 않아요. 그죠? 어차피 새로운 자료 낸단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개념 완성 커리큘럼에도 기출문제 없더라도 자료를 뚫어보는 경험이 혹은 뚫어보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에는 기출자료나 교과서 자료만 다루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나올 수 있다의 기준은 뭐냐면 교육과정상의 정의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따 설명하겠지만 문제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 책에 문제가 뭐 120개, 150개 들어있습니다. 쭉 푸는 강의를 통해서 뚫어가는 경험을 할 겁니다. 정말 처음 하는 학생들은 모든 강의가 다 필요하겠지만 내가 상위권 학생이야 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해석하는 연습만큼은 나랑 같이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책을 볼 건데요. 크게는 3권 구성입니다. 2개의 주교재, 셋포인트와 핀포인트 이 2개의 커리큘럼이 핀셋 강좌고요. 부교재로 홍준용의 기출 워크북도 같은 달에 출시합니다. 12월에 둘 다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기본적인 강의의 흐름은 셋포인트 이 개념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개념서에 뭐 본부터 문제풀이, 해석까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핀포인트는 이 강의 필기 노트 핸드북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작은 책이고요. 거기에서 개념 정리 혹은 암기 혹은 강의 내용 요약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충분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출문제를 좀 더 풀어보면서 개념을 계속 연습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출 워크북도 출시를 합니다. 여기에는 정제되어 있는 기출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개념서부터 한번 볼 거예요. 올해의 개념서입니다. 자, 크게 3단 구성입니다. 본문,
트레이닝, 프리 매뉴얼 구성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모든 유형이 본문, 트레이닝, 프리 매뉴얼 구성인 건 아닙니다. 어떤 식의 구성? 예를 들어가지고 뭐 1단원이야 혹은 뭐 3단원 항상성이야. 내가 항상성을 배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구성이냐면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개념의 정의와 이 해석하는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담아가지고 문제를 쭉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나랑 같이 풀 겁니다. 모든 문제 다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뭐 추론형, 예를 들어가지고 유전 파트야 라고 한다면 유전 파트 같은 경우도 이 본문도 있고요. 트레이닝 간단하게 담겨 있지만 프리 매뉴얼도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추론형에 대한 모든 전략은 태겐스에서 배웁니다. 태겐스를 그냥 넘어가기 부담스러운 친구들을 위해서 추론형 입문하는 방법까지 이런 식으로 입문하면 돼까지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유형별로 좀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3단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다 를 설명해 드리고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좋은 책입니다. 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본문은 어떻게 작성했냐면 기본적으로 싹 다 내가 썼습니다. 열심히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정의에 충실하자. 정의에 기본적으로 매우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요하게 봐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유형이 수능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물어보는 유형도 있고 더 얕게 뭉뚱그려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유형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유형을 학습 가이드로 시작합니다. 학습 가이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어체입니다. 내가 말하는 체입니다. 이 유형이 어떤 것들을 내고 있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거는 막전이 이 뉴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뉴런을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게 이해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게 교육과정상의 설명이다.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본문은 쭉 적혀 있겠지만은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냐면 개념 더하기, 개념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육과정상 걸쳐 있는 그레이 에리아들이 있거든요. 교육과정상 배우긴 하는데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아가지고 뭉뚱그려져 있는 설명이 있어요. 근데 네가 문제로 나왔을 때 해석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개념 플러스들을 담아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트레이닝 파트입니다. 이 트레이닝은 사실은 거의 모든 파트에 다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심플한 유형, 이건 이제 1단원이거든요. 1단원 같은 경우는 개념형만 나옵니다. 암기만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은 다지선다로 구성을 했어요. 뭐 내가 만든 문제입니다. 뭐 내가 그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렸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그리고 만약에 자료 해석을 요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출 자료랑 기출이 아닌 자료가 섞여 있어요. 이를테면 뭐 요거 체온 자료거든요. 요거는 이제 9평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재작년 9평에 나왔던 자료고 요거는 수능에 나온 적이 없는 자료입니다. 근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넣어 놓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 자료입니다. 9평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출 자료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넣어 놓습니다. 유형별로 쭉 나열되어 있고 문제는 뭐 120개에서 150개 정도 됩니다. 그지? 그 정도의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기출 문제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왜냐하면 아닌 것도 뚫어버려서 해야 된다를 설명하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냥 쉽진 않습니다. 만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뭐 항상성, 방어작용, 뭐 5단원, 생태계 이쪽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리매뉴얼은 결국엔 태겐스에서 배우는 내용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추론형의 입문 같은 경우는 내가 추론형의 입문을 이미 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태겐스로 바로 가도 괜찮을 정도로 태겐스 잘 설명돼 있어요. 그래도 이 태겐스로 안정적으로 도약하고 싶다면 이 입문 파트를 들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어떤 것들을 설명하냐면 이 유형이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지와 태겐스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우리의 난도 체계, 이 문제의 난도와 예를 들어 시험지의 등급 컷이라든지 시험지의 총평을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할까, 이 난도 체계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이 논리 전개의 기본기들을 배웁니다. 문제 풀면서 배웁니다. 문제를 쭉 풀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거군, 추론형이 이런 구조를 띠는군, 기본기를 다지는 이제 강의입니다. 이렇게 3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트레이닝, 프리 매뉴얼, 그리고 책에 있는 모든 문제와 내용을 강의에서 모두 다 짚습니다. 그리고요,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에 대한 내용이 셋포인트에 담겨 있어요. 근데 셋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네가 들고 다니면서 뭔가 복습하고 싶다, 강의를 정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필기 노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지가 예뻐요. 이 내용이요, 강의 리뷰 그리고 암기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식물인간과 뇌사에 대한 이야기, 척수와 척수신경에 대한 이야기,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운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외워야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 강의는 셋포인트로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홍진용의 기출 워크북 개념편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시너지가 좋을 것이다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개념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죠? Keep going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과학을 뭐 처음 공부하거나 이제 개념 커리로 입문하는 친구들이 아마 감이 안 올 거예요. 수능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 생명과학을 어떻게 얼마나 공부해 나가야 하는 걸까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명과학은 기본 베이스는 암기 과목이 맞아요. 자료도 이해해야 하고 개념도 외워야 합니다. 따라서 개념 완성 커리큘럼이 아주 짧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묵직한 강의입니다. 들어야 하는 강의가 많지. 나도 알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개념 완성 커리큘럼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잘한 거지만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전체 공부 비중 중에서 이 개념 완성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시간은 어디에 좀 몰빵이 되어 있냐면 추론형 어떻게 공략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급을 위해서 문제풀이 컨텐츠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가 여러분들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1회독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계속 가야 합니다. 이거 열심히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탄력이 돼야 합니다. 이거 하나 듣는 거 대단한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탄력, 동기부여 받으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추론형도 공략을 하고요. 문제풀이에 필요한 시간들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받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한다. 계속 강의 들으면서 탄력 받아가지고 빠르게 끝까지 들어라. 그래야 그 다음에 시간 확보할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음에 굳게 먹으시고요. 앞으로 이제 개념 완성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